방학은 연애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경험, 더욱더 많은 도파민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다솔입니다. 커플들에게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바로 이 방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7커플이 지금 헤어졌어요. 방학이 딱 되자마자 그냥 후루루루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방학 때 어떤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최근 헤어졌었던 애들로부터 얻어낸 정보니까 가장 정확할 겁니다. 고맙다 얘들아. 아무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연락 단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 때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강 시간에 같이 이렇게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수업 끝나면은 영화를 보거나 저녁을 먹거나 집데이트를 하거나,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스킨십?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근데 딱 이제 방학이 되면 어떻게 돼? 옛날에는 캠퍼스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어요. 볼 일이 없으니까 굳이? 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심리적으로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막 소소한 일상을 막 공유를 했어. 그러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순간마저도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연결이 악화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락 단절 문제로 인해서 헤어짐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도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한참 군복무 중일 때도 했었던 방법이었거든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통화를 하자 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대로 이렇게 통화 시간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통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사진 하루에 하나 정도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후배자식 중에 한 명이 형 그렇게 하면은 버릇 나빠져요. 그런 거 처음 시작하면 매일 해야 돼. 나는 조금 별로였어. 매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상대방이 좋아하고 그걸로 인해서 만족해 한다면은 사진 한 장 정도 공유하는 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두면 우리의 관계는 편한 사이가 아니라 무뎌지는 사이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생활 리듬 차이를 극복하셔야 돼요. 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대외 활동을 하거나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휴식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생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인턴을 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은 좀 쉬겠대. 이런 식으로 리듬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험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공감대가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어색해지게 되죠. 나는 이제 막 새벽에 막 버스 타고 회사로 가가지고 막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얘는 한 오후 2시쯤에 이렇게 느지막이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일어났어. 바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 행동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선 정말 저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도 나름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런 이해가 안 감이 반복이 되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시간대에 바빠. 나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제 남자친구는요, 이런 거 말 안 해도 다 알아줄 거예요. 제 여자친구는 센스가 좋아서 이런 거 다 바로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각자가 처한 환경이 지금 전혀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랬어요가 이제는 먹히지가 않는다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 가장 핵심 오브 핵심. 제일 중요해. 이성 친구예요. 이성 친구. 캠퍼스는 안전지대 같은 거였어. 애들이 나를 건들지도 않고 내 여자친구 혹은 내 남자친구도 건들지 않는다고. 근데 그 안전지대를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본인의 고향 친구들, 본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알바에서 만났던 사람들, 대활동에서 만났던 사람들 등등,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나보다 더 친하고
더 재밌었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후배 중에서 한 명이 본인이 이렇게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는데 스토리로 본인의 남자친구가 어떤 여성들이 포함된 무리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인의 친구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멸이야. 얘기를 했어야지. 말을 미리 하면 적어도 지금 상황보다 훨씬 난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여자친구랑 이렇게 좀 이성 친구에 대한 선을 굉장히 좀 확실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제 기준은요, 추억거리가 되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방탈출을 가거나 뭐 그런 거. 친한 애들끼리면 뭐 단둘이 뭐 음식 먹다가 뭐 하이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로 제 여자친구도 저한테 내거는 조건이 뭐 마찬가지지만 저는 애초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술보다는 이제 다른 조건이 단둘이서 여행 가는 거는 조금 에바다. 근데 갈 거면 홀수로 가라. 너가 1, 걔네가 2. 서로가 어느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명확한 선을 정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연락 단절, 생활 리듬 차이, 이성 친구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왜 커플들이 방학에 많이 헤어지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방학은 연애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경험, 더욱더 많은 도파민,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 달라졌는데 그 관계는 그대로 두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리도 멀어지고 시간도 달라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는데 그대로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방학 때 지금 위기가 있거나 혹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거나 그러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정말 마음에 드시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취소하셔도 되시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